어느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저를 도둑으로 신고하셨대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어제 집에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고 신고를 하셨는데요. 혹시 그 집에 가신 분이 가족분이신가요? 순간 심장이 퍽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어제 그 집에 간 건 바로 저였거든요. 그 낯선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저는 급하게 엄마 집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대문 앞에 경찰차가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저를 보더니 겁에 질린 얼굴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고요. 이 사람 빨리 잡아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엄마, 나야, 지은이야. 거짓말 하지 마. 아저씨, 우리 딸 지은이는 고등학생이라고요. 지금 제 나이는 32이에요. 근데 엄마의 시간은 제가 고등학생에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더니 어느 날부턴가 저를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도둑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경찰분께 잘 설명하고 엄마도 겨우 진정시킨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물어봤어요. 엄마? 진짜 나 몰라? 네 눈이 지은이랑 좀 닮았네. 그 말 듣는 순간 눈물도 안 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신고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뒤에 다시 엄마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옷장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엄마가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내 외투 훔쳐갔지? 순간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엄마는 정말 진지하셨어요. 그날 너 내 방에 몰래 들어갔잖아. 빨간색 외투, 내가 아끼던 새 옷이 없어졌단 말이야.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정말 내 엄마가 맞는 걸까 싶었어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엄마, 나 지은이야. 엄마 딸이라고. 내가 그걸 왜 훔쳐? 너 진짜 누구야? 왜 자꾸 지은이인 척하는 거야? 지은이는 나한테 그딴 짓 안 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낯선 사람으로 본다는 걸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왔는데 엄마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확인 좀 하려고 뭐가 들어있는지.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안엔 엄마 드리려고 산 군고구마가 있었거든요. 그걸 꺼내는 제 손이 너무나 떨렸어요. 제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마음속으로는 묻고 있었죠. 진짜 이게 현실 맞아? 엄마는 이제 날 모르는 게 아니라 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평소와는 다르게 웃으면서 절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이 왔어?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신 걸 듣고 눈물이 터질 뻔한 걸 꾹 참느라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기억났어? 나 알아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쁜이 딸이잖아. 왜 몰라보겠어? 근데 뭔가 불안했어요. 그 눈빛이 제가 아는 엄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며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얼른 도망가야 돼. 그 사람들이 날 감시해. 약도 이상한 걸 줘. 기억 잃게 하려고 내가 뭘 알고 있거든. 다시 한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정신을 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알아본 게 아니란 걸요. 그냥 또 다른 망상 속에 저를 끼워 넣은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지은아. 그 한마디에 기대하고 무너지고 또
죽는 기분이었어요. 기억이란 건 모르는 것보다 헷갈리는 게 더 잔인하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엄마는 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은 저를 물리치료사라고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미선이 엄마라고 부르셨어요. 심지어 하루는 어디서 본 사람 같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그저 버텼어요. 지은이라는 애는요, 엄마한테 상처만 줬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피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왜요? 어떤 상처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 애는 엄마를 무서워했거든요. 그 말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엄마는 따뜻한 분이셨고 어릴 때 저는 늘 엄마 품에서 잠들곤 했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가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날 그 눈빛이 나는 아직도 생각나.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기억을 더듬다가 문득 고3 겨울이 떠올랐어요. 대학 입시도 망했고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시험에 망치고 집에 돌아오던 날 엄마의 말에 힘이 더 빠졌어요. 괜찮아. 시험 망쳤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왜 그렇게도 차갑게 느껴졌는지 저는 따뜻한 위로를 원했는데 엄마는 조언만 하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엄마는 나랑 같은 세계에 없구나. 그리고 무심코 내뱉었죠. 엄마는 너무 무서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너는 연락을 끊었지. 그게 한 3년이었나. 아무 말도 없이 말이야. 그 기억 엄마는 잊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무섭다는 건 엄마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날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침이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지만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었죠.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을 꿰뚫었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엄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부턴 씻는 것도 잊으셨고 집안에서도 길을 잃으셨어요. 엄마는 저를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창가에 앉아 저를 보며 늘 말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네요. 저는 웃으면서 늘 같은 말로 대답했어요. 네, 매일 오던 사람이에요. 그날 엄마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한 번도 엄마를 이해 못했어요. 엄마도 그랬고요. 그래서 자꾸 서로 오해하고 멀어지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멀어졌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는요,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외로웠대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많이 미안해했어요. 근데 용기를 못 냈대요. 그 아이 자주 울었어요. 혼자서 몰래.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 애는 지금 엄마 옆에 있어요. 그 순간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엄마 딸 지은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기억은 자꾸 멀어지는데 이름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나 봐. 눈물에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불러준 세 글자로 그동안의 오해와 후회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듯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다시 저를 잊으셨어요. 이름도 얼굴도 시간도 모두 다시는 제게 당신 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젠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한마디 지은아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건 아마도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안녕이었을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저는
다시 엄마의 씩씩한 딸이 될 수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엔 닫힌 방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준 그날 그 문이 살짝 열렸죠.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씩 주워 담고 멀어진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이젠 그 기억을 디딤돌 삼아 다시 걸어가려 해요. 그 방에 남아있던 기억이 누군가의 오늘을 꼭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닿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 기억의 방에서 마주한 이 감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억의 방에 남겨주세요.